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원구성이나 빠른 국회의 정상화가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복수를 하기 위한 것처럼 국민들께 보여져서는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저 야당들이 국민 앞에 좀 항상 조심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주제 넘지만은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같이 또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 오늘 또 드립니다. 예, 우리 좀 아이고 포인트 한번 치해볼까요? 예. 우리 황운하 원내대표님 너무 또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많은 덕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가장 젊고 또 소신 있는 정당이라면은 또 우리 조국혁신당은 가장 화끈한 분들이 모여 계시는 그런 정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상황에서는 화끈함도 좋지만 조금 오버하지 않고 또 품격을 지키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제 우리가 범야권 정당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여당을 제외하고 원구성의 사실상의 이제 중요한 과정들을 마쳤습니다. 저는 협의와 타협을 중시하는 국회 모습을 볼 때 원칙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뭐 대통령 난을 거부하실 때도 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하시는 또 정말 우리 장병의 진실과 관련된 특검을 계속해서 거부하시고 일방주의적인 모습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단독 개원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들이 그다지 그렇게 질타하시거나 실망하고 계시지 않는 뉴노멀의 시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국민은 무섭고 또 준엄하기 때문에 저희 야당들이 마치 숫자를 앞세워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거나 오버하거나 좀 과한 모습을 보여드린다면은 국민들이 언제라도 또 돌아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원구성이나 빠른 국회의 정상화가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복수를 하기 위한 것처럼 국민들께 보여져서는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국회를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특검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잘 어떻게 보면 진행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 야당들이 국민 앞에 좀 항상 조심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주제 넘지만은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같이 또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 오늘 또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단독으로 사실 개원하고 단독으로 원구성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 보기 안 좋고 죄송한 일이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빨리 열리지 못하고 이렇게 국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못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면 국민들은 더 실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일하기 위한 국회를 구성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일부 국민의힘 등에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방탄 이렇게 운운하지만 사실 방탄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는 방탄이라는 말이 좀 성립될 수도 있죠. 예컨대 체포 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방탄이다 이런 공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도 조국 대표도 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원의 재판으로부터 방탄할 수단은 국회는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이라는 이제 국민의힘 등의 공격은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일하기 위한 국회, 민생을 돌보는 국회, 이런 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단독
그 원구성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황운하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되게 공감되는 지점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야 됩니다. 사실은 바로 2석이나 3석으로 줄이기 어렵다면은 사실 10석 정도로 대폭 줄이는 게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혜택을 못 보고 조국 혁신당 혜택을 보시겠지만, 그와 별개로 저는 지금의 20석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대 기득권 양당이 본인들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현 제도 하에서는 비교섭 정당들로서 또 국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각자 정치적인 생각은 어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있겠지만, 또 운영에 있어서 목소리 낼 부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하고,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섭단체 요건도 낮추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어떤 그런 요건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저희도 언젠가는 그 덕을 또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일본의 경우에 제가 보니까 2명 이상이면은 다 국회 운영에 참여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거든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그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이면 그게 국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이 되었죠. 지금은 이 교섭단체 위주로 그 국회 운영이 지금 이루어져서 비교섭단체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교섭단체 요건은 너무 엄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양당제 폐해 때문에 우리가 정치개혁, 정치 발전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이런 국회 운영에서도 선거제도도 문제가 많은데 국회 운영에서도 양당제 폐해가 너무 많이 드러나서 좀 이번 22대 때 좀 개선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요. 그거와 별개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런 것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비교섭단체가 6개 정당입니다. 6개 정당이 또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국회 운영에서 공동으로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지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